등비급수의 활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등비급수를 학습을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은 등비급수의 활용이 어려운데, 이 부분이 특히나 많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닮음이랑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근 계산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비급수의 활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많이 해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와 수능에도 매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학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말 그대로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자, 그 등비급수의 활용, 생각열기를 보시면 순환소수가 나오네. 자, 다음은 순환소수 0.2를 등비급수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을 해놨고, 순환소수 0.13을 위와 같이 등비급수로 나타내어 보자. 이 부분은 소수로 봤을 때 등비급수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더 좀 쉽게 계산하려면 분수로 계산해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같은 경우, 자, 순환소수 0.13을 나타내 봅시다. 0.13은 0.13, 13, 13, 13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반복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킬 때는 2개씩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3 이렇게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보다, 자,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는 100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첫째 항은 100분의 13. 따라서 첫째 항은 100분의 13, 공비는 100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비급수의 활용은 뭐 공비랑 첫째 항을 찾았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수렴하니까 1-r분의 a를 써서 그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좀 전에 했습니다. 0.131313. 자, 131313 어떻게 된다? 2개가 반복되기 때문에 숫자가 2개씩 나눠서 쓰자. 2개씩 나눠서 쓰면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0.000013 점점점점점 공비가 100분의 1이구나.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a를 갖다 쓰면 되는구나. 1-r분의 a를 적용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0.27입니다. 0.27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0.27777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0.2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이런 형태로 가서 0.2 더하기 분수로 가겠습니다. 그냥 10분의 2 더하기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부터가 등비수열이니까 처음 그대로 10분의 1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10분의 1이죠. 그 다음 초항은 100분의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100분의 7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10분의 1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공식으로 해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자, 문제 1번은 328이니까 순환소수는 0.328, 328, 328, 328이 되겠고, 이건 반복하는 숫자가 3개씩입니다. 3개씩이니까 3개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돌려서. 그래서 여기는
0.328, 328, 328 했으니까 3개씩 반복되니까 3개씩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28 더하기 0.000328 더하기 0.00000328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로 고치면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비가 얼마다? 1000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항은 1000분의 328이구나. 따라서 1-r분의 a를 써주면 1-1000분의 1분의 1000분의 328이구나. 따라서 계산해주면 999분의 328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025 순환소수는 이건 2 더하기 0.0252525입니다. 252525. 그러면 2 더하기 0.025 더하기 0.00025 더하기 0.00000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수로 고치면 2 더하기 1000분의 25 더하기 5개 25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자, 여기 초항이 되고 공비는 그쵸? 공비는 10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1-100분의 1의 초항 1000분의 25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2 더하기 990분의 25가 돼서 약분시켜서 계산하면 198분의 40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화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서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등비급수구나,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r분의 a를 쓰자 해서 문제 1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가 많은 예제 2번부터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문제 속에서 힌트가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 뭐다? 공비가 얼마냐? 첫째 항이 얼마냐? 어디서부터 수열이 등비 수열이 이루냐? 이런 것만 잘 확인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부터 자, 집중을 잘 하시고 예제 2번부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자, OP와 OQ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OPQ에서 OPQ 큰 삼각형에서 점 O와 각 변의 중점을 꼭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OP와 OQ는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1입니다. 그럼 중점을 꼭점으로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또 중점 그리고 정사각형을 또 만들고 하나씩 반복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2분의 1인데 여기가 또 여기에 중점을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중학교 때 학습했던 닮음을 잘 기억하면 자, 닮음을 잘 기억하세요. 닮음. 자, 닮은 비가 A 대 B입니다. 그러면 길이의 B는 길이의 B가 지금 A 대 B가 되겠죠. 그러면 면적의 넓이의 B는 다시 하겠습니다. 닮은 B가 있습니다. 자, 닮은 B가 A 대 B입니다. 그럼 닮은 B라는 거는 이게 길이의 B 뭐 이런 것들이 닮은 B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의 B는 제곱해서 들어가고 그다음 부피의 B는 세제곱해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 4분의 1 루트 3 a제곱
그 다음에 높이 2분의 루트 3a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정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잘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반복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넓이는 요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제곱돼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4분의 1에 4분의 1의 반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8분의 1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만큼이 얼마다?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1의 제곱을 하면 여기는 6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보기 쉽게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데 4분의 1 곱했죠. 4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는 4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즉 뭐다? 공비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초항도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r분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써주면 우리가 3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4인 원 C1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C2라고 했을 때 C2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반복해서 계속 그립니다. 그럴 때 둘레의 길이다. 아, 둘레의 길이는 닮은비를 써도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1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가 4니까 C1 같은 경우는 2파이 R 해서 8파이로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수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C2의 원의 반지름을 구해 2파이R로 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니까 C2의 반지름은 여기가 지금 C2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C2의 반지름인데 여기가 지금 C2의 반지름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4가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60도가 되겠죠. 근데 반을 나눴으니까 여기는 각각이 30도가 됩니다. 이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서 90도, 3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돼서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는 1이 해당되는 게 뭐였냐면 C2의 반지름입니다. 근데 2에 해당되는 거는 C1의 반지름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대 1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넓이가 나온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2분의 1의 제곱, 부피비는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공비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비가 2분의 1이네. 그런데 봤더니 첫째 항이 8분의 8파이네. 따라서 우리가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합은 1-r분의 첫째 항 8파이구나. 그래서 답은 16파이라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9쪽 가겠습니다. 39쪽 등비 급수를 활용하면 여러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제 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비닐로 수거가 되고, 자, 75%가 수거가 됩니다. 수거. 그 중에서 남는 것 중에서 80%가 비닐로 재생산된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 자, 처음 기준이 1톤입니다.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시오.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은
75%를 수거한 다음 80%가 재생산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계산은 자, 1톤입니다. 1톤 중에서 75%가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75%니까 100분의 75가 수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0%가 비닐로 재생됐으니까 여기의 80%가 비닐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0.6이 나옵니다. 이렇게 0.6.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다시 이제 0.6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0.6이 어떻게 된다? 0.6의 75%가 비닐로 수거가 됩니다. 그럼 0.6의 100분의 75가 수거가 되면서 그 중에 다시 이제 80%가 비닐로 다시 재생산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0.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0.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만 가봅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다시 이제 0.6의 제곱이 있으니까 0.6의 제곱에다가 다시 이제 75%가 수거가 되고 그 중에 다시 이제 80%가 비닐로 재생산되니까 다시 여기가 또 0.6이네. 그럼 어떻게 된다? 0.6의 세제곱이 된다.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봤더니 등비수열이네. 그쵸? 한없이 반복하네. 등비급수네. 따라서 1-R분의 첫째 항이구나 해서 1.5톤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에까지 25%의 이익을 25%의 이익을 냈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 실시할 때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시오. 장학금의 총액이니까 어떡하라? 40%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이 값을 구하시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년째 운용하는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차근차근히 해보겠습니다. 자, 1년째. 자, 1년째 운용 자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째 운용 자금은 맨 처음에 얼마? 20억 원이 있습니다. 20억 원. 그리고 단위는 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 25%의 이익을 냈습니다. 100분의 25의 이익을 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25억 원이 뭐가 된다? 운용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억 원, 1년 후 1년째 운영 자금이 25억 원인데 그 25억 원 중에 어떻게 돼? 이 40%를 매년 말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은 25억 원의 40%가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죠. 즉 10억 원이 1년째 운용한 자금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반복해서 자, 2년째 봅시다. 자, 2년째 운용 자금은 어떻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었습니까? 1년 후에 25억 원이 있었고 장학금이 1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25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야 그 다음에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 남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5에서 10억 원을 뺀 거 이것의 얼마? 25%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75억 원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장학금 지급은 4분의 75의 몇 프로? 40%를 다시 갑니다. 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5가 돼서 두 번째 2년째 운용 자금은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년째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년째 운용 자금은 그러면 맨 처음에 4분의 75에서 2분의 15를 장학금을 줬으니까 4분의 75에서 2분의 15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다시 25%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6분의 9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 지급은 16분의 9 곱하기 25에서 다시 40%를 주니까 100분의 40이 되겠죠.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요거는 8분의 45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맨 처음에 얼마? 10에서 다시 2분의 15가 됐죠. 다시 8분의 15가 됐죠. 자, 나열을 해주면 10, 2분의 15, 8분의 45 이렇게 됐습니다. 총액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더하시오. 보입니까? 얼마를 곱했습니까? 4분의 3을 곱했죠. 여기도 4분의 3을 곱했죠. 공비가 4분의 3이고 첫째 항이 10인 등비급수라서 1-r분의 10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0억 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생각 넓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를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모양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쉽습니다. 자, 어느 사무실의 창문이 햇빛의 양의 2분의 1만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킨답니다. 즉 2분의 1만 투과하고 나머지는 반사. 그러니까 2분의 1은 남고 2분의 1은 투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창문에 비치는 양을 A, 두 유리를 지원 G2라고 할 때 다 두 유리에서 반사되지 않고 유리를 통과한 빛의 양을 구해보자. 지원 G2를 뚫고 나갔는데 반사되지 않은 양을 구하랍니다. 즉 A가 같습니다. A가 같으면 2분의 1 A는 넘어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다시 여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다시 넘어가면서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만큼이 튕겨나가고 2분의 1만큼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된다? 맨 처음에 A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통과를 했고 다시 한 번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A가 되겠죠. 그런데 자, G1을 한 번 통과한 빛 중 그랬으니까 G1을 한 번 통과한 빛이란 얘기는 결국 2분의 1A란 얘기죠. 그 중에 G2에서 반사됐어. 반사됐으니까 당연히 2분의 1A에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지금 4분의 1A가 되겠죠. 다시 G1에 반사됐대. 그럼 4분의 1A에다가 다시 2분의 1이니까 다시 8분의 1A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G2를 통과했대. 다시 G2를 통과했기 때문에 8분의 1A에 다시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1A가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하고. 안으로 도는 빛의 양을 구해봅시다 했습니다. 결국 봤더니 어떻습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되겠네요. 따라서 1-r분의 초항 4분의 1a다. 3분의 1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의 활용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와 대단원 평가하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